한복과 한푸에 대한 한중 네티즌들의 갈등은 겉으로는 조금씩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끊임없는 조롱과 비판, 악감정들이 날조와 함께 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진정 중국인들에게 천안문, 문화대혁명, 민주주의 드립 등의 필살기로 그들을 입막음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는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간 며칠간 몇몇 중국인 지인들과 이야기를 통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 의논을 가졌습니다. 정말 한복은 한푸의 아류인가? 한푸는 정말 한복의 표절인가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을 풀기도 하고 서운한 감정 등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한국 문화는 중국의 아류라는 파시스트적인 행보를 가진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토록 분노하는 것이고, 중국의 네티즌들 또한 일부의 한국 네티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공격한 것에 대해 당황하고 서운한 것이 많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 듯합니다. 물론 그동안 중국에게 쌓아온 악감정 등이 한몫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킨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국에도 올바른 생각을 가진 개인스러운 면모를 가진 중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 최대 인구수의 1할만 또라이라도 중국은 1억 5천에 남짓이 됩니다. 워낙에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서는 그런 악감정 등이 또다지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사드, 미세먼지, 6.25 외국 문제 등을 비롯한 그동안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섞여 있다 보니 서로 욕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서로 의논하여 풀어보려는 사람은 없으니 서로의 벽만 높아져 갈 뿐인데, 정말로 한복은 한푸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저번보다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복이 기록상 처음 등장한 시기는 삼국시대로 북방민족의 호복, 풀이하자면 오랑캐들이 입는 옷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호복의 특징으로 보자면 말을 타기 위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바지와 가죽신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호복은 우리의 한복뿐 아니라 중국의 의복에도 내려왔으며 서로 같은 영향 등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점점 거대해지고 중국은 주변 국가에게 문물을 전파할 만큼 대국이 되었으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주변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복식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 당나라 시절 호복의 복식을 대거들여와 중국의 복식 체계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그것 중 하나가 바로 단령,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의 골룡포나 신하들의 관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도 인정하고 넘어야 할 것은 이 단령, 그러니까 국가의 관리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입을 때 쓰는 이 관복은 곤룡포를 비롯하여 중국에게 하사받거나 중국의 것을 적극 수용하여 체계화되었고, 이는 우리뿐 아닌 일본, UQ, 베트남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 퍼져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것은 중국의 것을 학습하거나 하사받은 것이지 절대로 일부 중국인들이 이야기하는 도적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적질이라 하면 우리가 중국을 침략하여 중국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탐하였다는 것인데, 한반도 국가는 나당전쟁 이후 중원의 국가들과 크게 전면전을 벌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화 질서에 들어가 사이좋게 지내면 지낼지 갈등을 있을지언정 전쟁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최대한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만주에 물든 중국 본토보다 한국이야말로 중화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성공적으로 유지시킨 나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뿐 아닌 중국인들도 이것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바로 관복이 아닌 일반 한복 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복 또한 마찬가지로 호복을 기초삼아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것이 더욱 흡사해지는 일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몽골의 침략입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에도 몽골풍의 이상을 비롯하여 우리의 식문화, 생활풍습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반대로 원나라로 넘어간 고려왕으로 인하여 양국은 서로 섞이는 문화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당시 몽골 치하의 중국에서도 똑같이 작용하였습니다. 이후 명의 원을 쪽으로 밀어내고 한족 위주의 국가가 다시 형성이 되었지만, 명은 몽골의 풍습이 굉장히 잘 녹아들었으며 한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고려양을 다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원나라로 간 공녀들의 이상이 원나라에 유행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여성들의 복식으로 명나라 때 이르러 고려양을 금지한다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 복식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중 양쪽은 서로 끊임없는 교류로 인하여 문화를 주고받고를 반복하였으며, 명나라가 청에게 멸망하고 명은 청의 한족 문화 금지로 강제로 변발하고 치파오를 입어야 했으며, 2003년 한푸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한족의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자는 한푸 운동이 되기까지 약 400년간 잃어버린 유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전통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복이 한푸 내에 속한 것이 아닌 서로 상호 교류하여 발전된 독립된 한 동네와 같은 의복 양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조선 등 많은 국가들이 명이 주도하는 질서에 속해 있었다지만,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 식민지의 개념이 아닌 상하 관계가 있는 동아시아식 동맹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욱 이해가 빠를 정도로 조선은 자주국기였으며, 몇몇 의식을 중국 양식에 하는 것을 제외하면 독자적인 문화 등을 잘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유사하다고 하여 자신의 것이니 아륜이 하며 매도하고 무시하는 것은 지구촌 사회로 가는 참된 시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한중 양국이 해야 할 것은 서로의 문화 차이와 교류의 역사와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양국이 우호를 다시금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젊은 사람들 대다수는 전통복은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만큼 일상화로 다가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중국인들에게 한복은 민주주의의 상징, 투쟁의 상징이라고 자랑하고 뽐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대다수가 현재 한복을 과연 이 정도만큼 사랑하느냐는 다시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상 중국의 한푸 운동처럼 젊은 사람들이 전통 한복을 고증에 맞게 입고 다닌다면 코스프레, 꼰대, 관종 등으로 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전통 한복은 일상에서 그리 가까운 존재가 아닙니다. 중국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분개한 이때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며 오로지 중국을 까기 위한 것으로 한복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내세운다면 우리는 진정 한복을 매담할 자격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 공산당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전통을 사랑하고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느낄 때 중국이 아닌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문화를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우리 전통과 문화에 자부심을 느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모두 만수무강하십시오.